자, 가능한 한 오늘 이제 중력 역학적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좀 익혀야 되는 거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전으로 제가 보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딱 중력에 의한 운동, 뭐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물리가. 그 안병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문제풀이하고 교과서 정리하고 그렇게. 다음 주에는 교과서하고 둘 다 들고 오십시오. 내가 스터디라고. 알겠죠? 자, 그 이틀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관계식하고 뭐로 그래프로 좀 분석해내는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는 게 집에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오늘 내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는 다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이름 뭐야? 네 이름 뭐냐고? 알았어. 너 왜 이제 와? 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두 힘은 같은 힘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힘.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알짜힘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알짜힘은 합력을 다 때리고 구했을 때, 맞아요? 순수하게 뭔가 남아있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알짜힘을 우리가 보통 만약에 F라고 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물체에 가해진 뭐가 된다? 합력이죠. 총합. 그 힘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그 물체, 힘을 갖고 있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 것과 같아진다. 가속도예요. 뭐라고? 가속도.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등속도 운동이면 무슨 운동이면? 등속도 운동이면 얘가 있어 없어? 가속도가 없잖아. 속도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지. 따라서 알짜힘이 0인 상태야.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힘이 작용해서 결론적으로는 없는 효과를 내더라. 됐나? 됐어요? 따라서 가속도는 뭐는? 가속도는 우리가 운동 상태에서 구하는 방식은 이거였어요. 시간에 따른 뭐 속도 변화량을 구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로 구하는 거냐면 운동 상태를 이용할 때, 이용해서 가속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이걸로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체의 질량을 알고, 뭐를 알고? 물체의 질량을 알고 그 물체에 가해진 합력을 다 때리 구할 수 있으면 가속도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 즉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을 때 됐나? 거기에 뭐가 가해지면 알짜힘이 가해지면 속도 변화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간단하게 요 식의 의미만 잠깐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가속도는 이거는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잖아. 맞아? 가속도라는 것은 첫 번째,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다면 뭐라고?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다면 가해지는 알짜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커지지. 두 개는 정비례 관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죠. 1kg짜리에 내가 2N의 힘을 주는 경우하고 4N의 힘을 주는 경우하고 됐어? 어느 게 더 가속도가 클 수밖에 없다. 4N 주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힘은 물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일정하게 줬어. 그런데 그 물체가 전부 질량이 다 달라요. 됐나?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어떻다? 작게 나온다. 속도가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니?
무거운 놈을 똑같은 힘을 주고 무거운 놈을 밀수록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얘기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만유인력은 요게 포인트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어떻게 한다.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포인트는 뭐를 가지고 있으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둘 이상만 있으면 하여튼 둘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이 두 물체를 질량을 가진 놈이니까 뭐를 가진 놈이라고? 질량을 가진 놈이니까 이 두 물체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는 small m, 하나는 large m. 됐나?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만유인력이라는 놈을 만유인력도 힘이니까 F라고 쓰고 밑에다가 만 써줍시다. 됐나? 이렇게 하면 F 만유인력, 만유인력의 일반적인 정의는 강의식은 이건 하나 외워놓고 있는 게 좀 편합니다. R 제곱분의 라지 G 곱하기 두 물체 질량 곱 이렇게 됩니다. 됐니? 스몰 m하고 라지 m은 뭐고? 두 물체 각각의 질량입니다. 됐어요? 모르는 건 뭐고? 여기서 모르는 거는 첫 번째 라지 G가 하나 있네요. 맞아요? 이거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수야, 상수. 값은 뭔지 몰라도 돼. 알았어? 오로지 얘가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개야. 요 세 종류의 단위를 이용해서 F는 단위가 뉴턴이 나와야 되거든. 뭐가 나와야 된다고? 뉴턴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단위 변환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인자야. 매개체. 됐나? 그래서 이게 누가 됐건 간에 상관없이 만유인력을 순수한 방식으로 구한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R이 뭐냐 하면 두 물체 중심 간 거리가 됩니다. 직선거리입니다. 무슨 거리? 직선거리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위에 표현해 볼게요. 자, 봐봐. 여기에 질량 m인 놈이 있고 여기에 질량 라지 m인 놈이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 둘 사이의 중심 간의 거리는 지금 얼마고 small r로 주어졌다면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small m도 누구를 땡기고 이거를 내가 편의상 F1이라고 할게요. 됐니? F1은 지금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small m이 large m을 당기는 힘. 됐어? 요 놈하고 동시에 누가 누구를 또 당긴다? large m이 small m을 당기는데 이걸 F2라고 할게요. 됐니? 됐어? 그럼 F1, F2는 모두 뭐다? 어쨌든 간에 얘들 둘 다 뭐다? 만유인력입니다. 알겠습니까? F1을 주어 목적으로 표현하면 해야 되나? F1은 누가 스몰이 누구를 라지 m을 당기는 힘이에요. 됐니? 그 크기는 요렇게 구하는 거야. 크기는 됐어? 됐어요? 됐냐? 그 다음에 F2는요 누가 라지가 누구를 스몰을
이만한 크기로 쭉 당긴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그 두 힘의 크기는 어떻고? 같아요. 이걸로. 됐니?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 없긴 한데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이거는 무슨 관계라고? 문제는 몰라도 돼. 그냥 알았어. 힘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분명히 하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힘이 한 개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몇 개로 표현될 수 있다. 두 개로 표현되는 거는 힘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에요. 됐어요? 됐나? 항상 이렇게 표현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질량은 그대로 각각 유지된 상태에서 거리가 2배 되면 힘의 크기는 얼마로 줄어드노? 얼마로 줄어드노? 2배로 늘어나면 2R이 되잖아. 그럼 2R을 제곱 치면 2R 제곱이 아니고 4R 제곱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일자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 중심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됐나? 꼭 기억하고. 질량이 요 놈이 2배가 되든 요 놈이 2배 되든 둘 중에 한 놈이 2배로 바뀌어서 그럼 몇 배? 힘은 질량 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됐니? 2배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지? 됐다고 해라. 근데 문제 풀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음 주 돼서.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이제 보여주는 건데. 중력입니다. 뭐라고? 중력은 그냥 만유인력이에요, 사실은. 뭐라고? 만유인력인데, 아까 다시 만유인력 잠깐 쳐다봐봐. 만유인력은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야?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모두 주인공이지. 맞아?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 뭐 아니면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있나 없나? 원래 없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놈 관점으로 그냥 가끔 쳐다볼 때가 있다는 거야. 됐나? 그런데 중력은 마치 두 등장하는 물체 중에 한 놈한테 너무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됐어? 그럼 요래 되는 거야. 중력은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써온 중력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이런 정의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두 물체 중 하나는 누구고? 지구인 거야. 됐니? 지구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별 해도 되고요. 행성 해도 되고 알겠나? 전체. 그러니까 질량이 어떻다? 쫄라 큰 새끼. 됐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표면 근처에 있는 뭐? 물체. 됐어요? 이들 둘 사이의 뭐를 만유인력을 보통 뭐라고 불렀다? 중력이라고 부른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라. 사실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다 라고 하면은 되지. 근데 이 말보다도 이 말을 주로 썼던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지구가 누구를 이것도 역시 아까 이것처럼 원투로 나누는 것처럼 맞아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또 쓸 수 있노? 이건 누가? 물체가 누구를?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나? 그런데 대부분 조금 공부 잘한다 하는 초등학생조차도 우리는 중력 그러면은 이 네 가지에 써놓은 것 중에 주로 뭐만?
요것만 좀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됐나? 중력이라 그러면 알겠어요? 오케이? 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당기는 거다? 서로 당기는 거예요. 됐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구 질량을 누구 질량을? 지구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됐습니까? 지표면 근처에 있는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림 그려보면 알아야 돼요. 일단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상황을 만들어 볼게. 잘 봐. 누가 있고 지구 얘 질량은 라지 m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놓여있는 놈이라고 합시다. 어디? 지표면 근처라고 했으니까 지표면에 놓여있는 이만한 물체는 없죠? 졸라 큰 물체인데 이런 건 없는데 얘는 스몰 m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들 둘 사이에 중심 간의 거리는 뭐는? 중심 간의 거리는 잘 봐. 이게 직선거리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고? 누구 반지름이에요? 오케이.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잡읍시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 반지름? 물체의 반지름은 작은 거니까 스몰 r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끝났네. 자, 우리가 중력을 지금부터 F 중이라고 쓸게요. 됐니? 됐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해도 되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이라고 해도 되고 됐어? 그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누구하고 같다고? 중력은? 만유인력하고 같다며. 맞아? 자, 두 중심 간의 거리를 일단 뭐 분의 뭐 이래 됩니다. 맞아요? 두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며. 그대로 쓰면 해야 되노?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의 뭐? 제곱분의 그 다음에 상수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종류에 상관없이 뭐라고 써주고 라지 G 써주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노? 두 놈의 질량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죠? 뭐 스몰 m, 라지 m 써도 되고 라지 m 써도 스몰 m 써도 되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니까 됐어? 아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만 다르노? 밑에 게 아까 전에 한꺼번에 거리를 잡았다면 이건 따로 나눠서 잡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잘 봐라. 이거는 거의 이렇게 써도 무방한 값이에요. 뭐로 인식했노?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을 그냥 라지 R로 보자 이 말이지. 말로 해보자.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은 지구 반지름 더하기 물체 반지름인데 그걸 뭘로 보자? 지구 반지름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이지. 누구를 무시하자? 왜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입니다. 맞아요? 지구상의 지표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물체, 우리가 상상을 다 깨라 알겠나? 물체 중에 제일 크기가 크다고 할 만한 게 누가 있습니까? 그래,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되겠죠? 그럼 에베레스트 산을 딴 거 다 치우고 우리 복잡한 거 다 치우고 산이니까 삼각형이라 치지 알겠나? 됐어?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 인마가 8,000m쯤 되지? 8km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거를 뭐 이래 자르고 하다 보면 뭐 정사각형 될 건데 정사각형 만들면은 삼각형의 면적이 정사각형 면적과 같아지면 정사각형이 전체 둘레 폭은 삼각형보다 어때? 더 작은 형태가 되겠지. 맞아? 그걸 원으로 만들면 또 어떻게 될까? 더 작아지겠지. 그러면 최소 원의 반지름은 8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4도 안 될걸? 8에서 더 줄어드니까 전체 직경이.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km라고 합시다. 얼마?
상관없어. 그냥 8kg 해도 돼. 그럼 이 말이잖아. 6408의 제곱과 뭐의 제곱은? 6400의 제곱은 단위가 킬로미터죠. 맞아. 미터로 바꿔보면 더 심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거의 차이 있나 없나? 없어도 되더라, 이 말이야. 됐나? 알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 첫 번째, 지표면 위에 놓여있는 지표 근처. 요거도 얘기해 줄게. 쌤, 지표 근처에 있는 거면 그러면은 요걸 무시해도 되는 거지. 맞아? 오케이? 주의할 점. 이거는, 이 식은 지표 근처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붕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공위성처럼. 그 정도 되면은 거리를 따져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그 정도 거리 되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km까지는 이랬어도 돼. 상관없어. 알았어? 10km 좀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좀 집어넣어가지고 감안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중력을 구하고자 한다. 요렇게 구해도 되고, 지표 근처에 있으면 요렇게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잘 봐라. 만약 M의 무슨 힘이 스몰 m은 누굽니까? 지금 스몰 m은 누구죠? 물체입니다. 맞아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뭐가? 알짜 힘이 오로지 누구만 있다고 치자. 중력만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이 말인즉슨 알짜 힘이 중력이다 이 말이죠. 맞아? 그러면 모든 알짜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뭐로 표현이 된다고? 가속도라고 했잖아. 맞아? 맞아요? 힘들어, 씨. 힘든 거 이해해. 오늘이 고비야. 됐나? 그러면 가속도를 A라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 질량이 얼마고 지금? 그럼 M 곱하기 A는 뭐하고 같노? 아이고 씨. 바빠 죽겠네. 이 새끼가. 요거하고 같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중력이잖아. M에 작용한. R제곱분의 GM 요래 되죠? 맞아. 그럼 이때 요거만 봐라. 요 두 식에서 양변에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 스몰 m, 스몰 m 날아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가지게 된 가속도의 값은 얼마입니까? R제곱분의 G 라지 M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됐어? 근데 잘 봐. 라지 G가 뭐고? 만류인력? 상수. 변해 안 변해? 항상 안 변해. 됐어? 라지 M은 뭐죠? 지구의 질량이죠. 엔간해서 지구 질량은 안 변해. 일정해. 맞아? 라지 R은요? 지구 반지름 아닙니까? 뭐 어디 꼬라박거나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쭈그러들거나 거지나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안 변하네. 봐봐. 요게 무슨 가속도라고 지금? 지표 원래 말로 표현하면 된다. 지표 근처에 있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가지게 된 뭐는 가속도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 어때? 안 변하는 값이지 정해진 값이다 이 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야. 이 값은 어떻다고? 일정한 거야. 됐나? 그러면 잘 들어. 야, 이 식을 유도해내는 동안
이 물체 질량은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있나 없나? 만들고 나니까 물체 질량은 어떻게 됐어? 날아가고 없어졌잖아. 그러면 잘 들어. 이 말 아이가? 물체 질량이 크든 작든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알겠나? 그런데 가지게 되는 중력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가속도는 어떻다?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어서 지표 근처의 물체들은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동일하며 그 근처에 있으면 전부 일정합니다. 됐습니까? 됐어? 우리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표 근처에 있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생긴 이 가속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렇죠. 지구라는 말이 원래 들어가주는 게 맞아요. 화성에 가면 또 화성대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명칭을 붙여주면서 얘를 표현하는 기호는, 가속도는 원래 A잖아. A를 계속 써왔잖아. 악셀레이터, 가속기,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됐어요?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바로 뭐라고 쓰여지냐면 small g로 쓰여집니다. 그램 아닙니다. 이게 바로 gravity입니다. 중력은 gravity force. 됐어요? 그리고 얘는 분명히 뭐라고? 가속도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지표 근처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뭐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첫 번째, 아까 전에 나왔던 대로 하면은 요렇게 쓰여지는 게 하나 있었죠. 이거거나 아니면 뭐라고 쓰면 되느냐 하면 끝. 너 혹시 그 중학교 때 9.8mh라고 들은 거 있나? 9.8mh라고 들은 거 있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할 때 9.8mh 나오잖아. 거기에서 9.8이 얘요. m은 유놈이고. 그러면 이게 전체 중력이지.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다 뭐 곱해주면 돼? h, 높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 값은 모든 물체에 뭐든 상관없이 대략 얼마쯤 된다? 9.8m/s가 아니고 9.8m/s 제곱으로 나타나요. 됐어요? 그럼 잘 들어. 이 두 문장 얘기하려고 이제 온 거야. 알았어? 어떤 물체가 지표 근처에서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중력에 의해서 운동한다고 합시다. 됐나? 대부분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떨어지는 동안 얘는 가속도가 어떻다는 얘기고, 때려쳐 죽여도 질량이 달라도 똑같고요. 알겠어? 하여튼 지표 근처에,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들은
중력을 받게 되면 가속도가 어떻다? 너나 할 것 없이 가속도가 전부 똑같은 거야. 됐어? 이 말은 갈릴레이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바로 그거예요. 동일한 높이에서 하나는 졸라 무거운 뭐 한 10kg짜리 뭐 덤벨이고 하나는 계란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래가 둘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분명히 잘 들어. 중력은 누구한테 더 크게 작용하는데? 질량이 큰 놈한테 훨씬 크게 작용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게 커지잖아. 근데 그 중력을 받아서 생긴 뭐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어때? 달걀이든 누구든 덤벨이든 똑같은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들어. 처음 위치 어때? 같아요. 처음 속도 둘 다 제로로 같아요. 됐어요? 시간은 똑같이 흐를 거 아니야. 놨어. 땅바닥까지 쭉 떨어지는 동안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잖아. 예를 들어서 계란이 1초 뒤에 1m/s가 됐다면 덤벨도 얼마? 그렇죠. 그 이전 시대까지는 전부 뭐라고 생각했는데 무거운 새끼가 먼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놈이 뒤에 떨어질 거야 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잘 봐. 계란하고 덤벨하고 묶어가 떨어뜨린 거야 되노. 이상해지잖아. 무거운 놈 입장으로 보면 먼저 떨어져야 되고 가벼운 놈 입장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로 떨어지나? 근데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되는데? 덤벨보다 더 무겁잖아. 그럼 더 빨리 떨어져야 되잖아. 그 앞뒤 뭐가 지금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질량에 상관없이 자유낙하를 시키면 동일한 높이에서 시키면 어떻다?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면 중력의 크기는 다른데 가속도는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도 똑같을 거니까 동일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어떻고 동일하고 동시에 떨어진다 이거. 간혹 너무 가벼운 놈인 경우 공기 저항을 받는 놈이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 그런 구경해 본 적 있죠. 비닐봉지 막 하고 바람만 불어도 막 그냥 막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타를 여서 떨주면요. 요 정도에서 높이에 떨자도 하루 종일 걸릴걸. 지금 이 정도의 공기 흐름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공기 저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물리 안에서는 세세한 주변의 가지들은 다 지금 쳐내고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됐습니까? 따라서 결론. 지표 근처에 있는 물체들이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을 하면 뭐에 의해서만? 엔간하면 중력밖에 없잖아. 떼던져지는 놈은. 맞아요? 던지는 방식은 잡고 있다가 놓기. 수평 방향으로 던지기. 됐나? 그 다음에 어디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할 거. 위로 던지는 거. 됐어? 그럼 잘 들어. 손 내서 떠나가는 순간부터는 무슨 힘밖에 없다. 중력만 받죠. 맞아? 그럼 잘 들어. 중력의 크기가 얘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질량이 안 변하면은 중력의 크기도 어때? 안 변하지. 거기다 또 하나.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운동은 가속도가 어떻다고? 안 변한다며.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지금 이 씩난리를 치노? 중력에 의한 운동은 모두 무슨 운동이다? 그렇지.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거 한 문장 얘기하려고 지난 4시간 동안 장장 2주 반에 걸쳐서 이 짓거리를 해온 거야. 됐어? 오케이, 가리? 그럼 오늘의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완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다음 주에 화요일날 오시면 교과서 정리 한번 하고 됐어? 그 다음에 바로 교과서 정리 끝나자마자 잠깐 끊고 다시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어제 내가 몇 개 얘기해줬지.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등속도부터. 됐어? 등속도는 평균 속도가 델타 T분의 어제 화요일날 썼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평균 속도 요래 나옵니다. 됐어요? 그런데 등속도 운동은 이게 처음 속도하고도 같고 나중 속도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고요. 0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때 요 식에서 우리가
뭐를 구하고 싶다면,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다면은 요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and 당근 가속도는 얼마? 0. 됐어요? 그래프 조절은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문제는 이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이거를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 중력에 의한 운동이 세 종류 있었지? 세 종류 있었잖아. 요것만 따질게. 자유낙하. 뭐라고? 요거 명칭은 알아놔야 돼. 자유낙하는 어떻게 운동시킨 거야? 요래 있다가 밑으로 휙 던진 게 아니고, 이건 또 다르다. 이거는 또 힘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에다 뭐까지? 내가 패대기 치는 힘까지. 알았어? 그게 아니고 요렇게 놓는 거야. 알았어? 됐습니까? 수평으로 던지는 거하고 위로 던지는 거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 자유낙하만 따지는 거예요. 됐나?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첫 번째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V는 A 델타 T 더하기 V0 뭐 이딴 식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건 언제 구하는 거냐면 잘 봐라. 몇 초 뒤에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을 때 이걸 구하는 거야. 됐나? 그럼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잘 봐라. 중력이 작용하는 자유낙하 운동. 뭐라고요? 중력이 작용할 때 자유낙하 운동은 V는 A가 뭐가 되고 A가 가속도니까 중력에 의한 거는 가속도가 뭐가 돼야 돼? 중력 가속도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지. 맞아? 그 다음에 편의상 델타 T를 T로 줄일게요. 뭐라고 줄인다고? T라고 줄일게요. 어차피 걸리는 시간 됐어? 더하기 무슨 속도? 처음 속도잖아. 근데 자유낙하는 빵. 그래서 이거야. 자유낙하를 시키면 GT입니다. 됐나? 2초 뒤에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2G 이래 되는 거예요. G는 뭐 그거 뭐 알아서 넣으면 되고. 알았어? 보통 9.8 하지만 10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쓰는 경우가 많다고? 됐어? 그 다음에 T초 뒤에 움직인 이동 거리는 V0 곱하기 델타 T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의 A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됐거든요. 됐어? 그러면 이 이동 거리는 델타 T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중력으로 끌고 뭐 해야 되노? 의미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는 것은 떨어진 뭐가 되노? 높이, 떨어진 거리. 됐어? 그래서 이거를 보통 H라고 많이 씁니다. 뭐라고 많이 쓴다고? 떨어진 거리. 주의해라.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2초 뒤에 6m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지표에서는 몇 미터고? 지표에서는 그거 주의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한 걸로 해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6m래요. 그러면 몇 미터 지점 지나? 4m 지점을 지나는 거고, 그 떨어뜨렸더니 6m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은 지면에서부터 6m 지점을 통과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 뭐야? 실제로 떨어진 뭐다?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들어. V0 있나 없나? 그럼 이거 전체가 없네. 살아남는 거. 2분의 1 G에 델타 T는 T로 바꾸자 그랬죠?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그거 있었죠? 이거 변형식 하나 있었다 그랬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게 있었잖아. 맞아? 이것도 바꾸면 돼. 어떻게 하면 되노? V의 제곱은 V0 제곱 없잖아. 그러니까 2GH 이래 돼요. 중력에 의한 운동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그 의미를 주의해야 되는 거는 H입니다. 뭐라고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이 말이야. 됐어?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던져야 되겠네. 자, 봐봐요. 수평으로 주 던지는 운동 있잖아요. 이거는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그럼 잘 들어. 내가 위에서 쳐다보면 위에서 이래 보면은 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래 가는 것처럼 보이지. 맞아.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걸 옆에서 이래 쳐다보면 이래 보이지. 이해됐나 지금? 즉 수평으로 내던져진 운동은 방향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요. 옆에서 바라보면 자유낙하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완벽하게 한 놈은 떨어뜨리고 한 놈은 수평으로 동시에 파악하잖아. 똑같은 높이에서. 그럼 얘들 둘이가 분명히 궤적은 얘가 더 길지. 근데 지면에 닿는 순간은 시간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면 얘가 이리로 가고 있잖아. 이해되나? 일로 가는 동안은 이쪽 방향으로 힘 받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쪽으로는 등속이야. 알았어? 그래서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방향으로는? 수직 방향으로는 누구하고 같다? 자연낙하와 똑같다. 다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오케이. 그럼 끝나. 그럼 메가스터디에 있는 문제는 그냥 끝나 씹어 먹자. 알겠어? 질문. 이제 실전해보면은, 지금껏 우리가 왜 고생했는가에 대한 보상을 좀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교과서 정리하고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